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 김현동입니다. 네, 오늘 2019년 10월 1일 10월의 첫날입니다. 국군의 날이기도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지금 대한민국의 정국은 마오쩌둥이 그 여산회의에서 팽덕회를 갖다 쫓아내려고 온갖 수를 버리고 나중에 안 되니까 나중에 거의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중앙위원들을. 이번에 팽덕회를 자르지 않으면 나는 다시 정강산에 들어가서 게릴라 활동을 하겠다 라고 윽박질러서 팽덕회를 국방부 장관에서 해임합니다. 그게 아마 1959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 여산회의의 모습을 갖다가 다시 보는 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이 지금 문재인이 마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문재인이 마오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고, 강직했던 국방부 장관 팽덕회, 당시 대약진 운동을 갖다 비판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산회의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가운데 결국 팽덕회를 갖다 쫓아내죠. 이제 윤석열을 쫓아내는 그 작업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선두에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조국한테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식으로 아주 독타스러운 표정으로 둘 다 조국과 문재인이 하는데, 문 대통령 표정이 지금 화가 많이 나가지고 이렇더라고요. 네. 아니 좀 노무현 때 네. 저 검사와의 대화 그 참 요란한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쯤 되면 막 나가는 거죠. 아니 검찰 최고 인사권자가 그래 평검사들하고 싸우다가 말이야 승질 난다고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검찰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검찰총장이 그날 저녁입니다. 김가경 그 검찰총장이 임명되신 넉 달밖에 안 됐을 텐데 대통령이 나는 검찰 못 믿겠다. 그 한마디에 검찰총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어저께 막 화났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윤석열이 이 새끼는 이거 빨리 물러나야지. 이 정도면 물러나는 게 맞는 거지 말이야. 왜 버티고 있어라는 표정이 있고, 저는 저 임기 2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저 황태순 대표께서 네. 그 검찰이 이길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를 쭉 설명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해임이 임박했다. 지금 돗자리 깔면 10월 10일 이전에는 윤석열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임하는 그 코스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해임은 어떻게 해임할 수 있죠? 그 해임 문자 보내면 되죠. You are fired. 윤석열 you are fired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미국에서 임명직 경우, 물론 미국의 검찰총장이야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기 데리고 있던 장관이니 안보보좌관이니 you fired 그럼 자르는데, 우리나라 검사와 검찰총장 그렇게 못 자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윤석열을 자르는 게 어려울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you are fired 문자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검사의 신분 보장이 이제 검찰청법 37조에 있습니다. 해임을 하려면 징계 처분이나 적격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징계 처분을 하면 해임할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 어저께 문 대통령이 한자를 깔았잖아요.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있지도 않은데 조국이 안처럼 검찰총장이 지시한다.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내라. 그래서 야, 너 인마 검찰 내 다음 주 7일쯤 가가지고 내가 법무장관을 통해가지고 당신 상급자인 법무장관 통해가지고 검찰 개혁 방안 내라 하는데 왜 아직 안 내? 빨리 내라는데. 그리고서 준비 중인데요. 자식이 대통령 준비 중인데요. 그러면 윤석열이를 검찰청법 35조에 돼 있는 검찰 인사위원회 회부하거나, 그 다음에 이건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이죠. 해임도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이니까 검찰 인사위원회 넘기거나, 검사 징계법 4조에 따른 검사 징계위원회 회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친구를 해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본인한테는 일단 통보를 하고, 윤석열이 청와대에서 또 고민정의 시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오늘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시켰습니다. 해임에 관한 그 부속 절차는 법무장관이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위원회를 열든지 검사 징계위원회를 내서 처분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대목에서 또 이제 계속 내가 이제 개찌를 갖다 붙고 있는데. 개찌는 그 나쁜 말이니까 쓰지 마십시오. 그럼 시비. 네, 시비. 시비를 갖다 붙고 있는데. 네. 자, 대통령이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오늘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네. 그 후속 절차, 그 딱 탄핵 절차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디 법에 검사는 철저하게 신분 보장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계위원회를 갖다가 징계위원회를 꾸려서 그 징계 사유가 있음을 갖다 심의해야 됩니다. 저 고민정 근데 대통령이 발표는- 얘기하는 순간 대통령 또한 고민정 발표문 바꾸겠습니다. 네. 바꾸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탄핵사유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국 법무장관에게 네.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을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그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갖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수준. 지금 네. 문재인 선생이 이런 어저께 또 이런 끔찍한 얘기를 했더라고. 네. 권력기관일수록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 민주적 통제라는 게 촛불 집회 세력들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검찰을 지 멋대로 내가 선출된 권력이니까 내 말을 따르는 것이 곧 민주적 통제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통상 이제 우리 이제 문민 통제라는 건 어느 때 쓰는 거냐 하니까 옛날 과거 우리도 마찬가지고 제3세계들 보면 이제 군부 독재 기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군은 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시민이 이야기하는 대로 총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칼을 갖고 있는 군은 반드시 민이 통제한다. 그건 뭐죠?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현역을 갖다가 면하지 아니하고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지도 모르는 거야. 내 말 들으라는 얘기지. 그게 무슨 민주적 통제라는 게 어디 헌법에 나와 있어. 이거는 내 말 듣고 촛불 집회 나온 그 5만 명 개들 얘기를 듣는 것이 검찰 신상에 좋다는 협박인 거예요. 이 민주적 통제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게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이 민주적 집중제, democratic centralism. 당의 명령을 따르는 게 민주적 통제지. 어디다 대고 뭐 행정기관의 독립성이 있고 문재인은 어제 그랬잖아요.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된 한 외청에 불과한데 어디다 대고 개기구 대통령 명령을 안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내 말 따라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의 중립성. 이 검찰이라는 건 준사법기관 아닙니까? 검찰의 독립성을 갖다가 철저하게 훼손하는 그리고 정치 권력의 주구를 만들겠다는 탄핵 사유입니다. 그렇죠. 탄핵해야죠. 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뭐 무슨 의혹을 제기받고 뭐 할 때 그랬잖아요. 검찰을 향해 가지고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 지금 우리 87년 체제가 성립된 이후로 지금 네. 대통령 탄핵 얘기하시는데 네.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친인척, 측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저지 방해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불신임하고 내쫓은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국의 비행과 비리인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장을 주는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되었던 집권 여당이 되었던 그야말로 법불 악위 그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라고 지시 않고 대로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자, 조국 민정수석은 법무장관 가기 전에 사모펀드 전에 네. 민정수석의 업무를 방기하고 태만히 한 거예요. 네. 자, 조국의 오촌 조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민정수석 재산관리인이야. 2017년부터 재산관리인이야. 대통령 청와대도 지금 다 이거 해주고 있어. 그러면서 2차 전지 사업하고 지금 구속돼 있죠. 민정수석은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놈들이 있으면 막아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문준영이 정보 공개하라는 것도 말이야, 민정수석이 꽉 틀어막고 있지. 서서방. 잠깐만 하나. 그런 비리들을 지금 다. 잠깐만. 우선 조범동이 다음에 누구야? 저 문준영이 또 누구요? 서서방. 서서방은 저 문다의 남편입니다. 그래. 민정수석실에서 있으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를 못한 민정수석 조국이를 지금이라도 저 철퇴를 내려서 쫓아내도 마땅치 않은 판에 그걸 법무장관으로 올려놓고 이거를 지키는 게 정의다라면서 촛불 세력들 모여라. 이인영이가 말이야. 5만 명. 2천만 명.
요새 오늘 바뀌었더라고. 다 2천만 명이라. 이 친구들이 말만 하면 이제 자꾸 늘어나. 하다가 이제는 뭐랄까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2천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동의 안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3천만이다. 저 황 대표가 이제 그 얘기하면서 우리 네. 민주공화정의 경험, 네. 자 문재인이가 함부로 해임 못할 거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검찰의 경험, 국민의 경험이 있는데 네. 자기 자기 친인척 가족 비리를 눈 감아주고 저 했던 그 민정수석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사모펀 두고 뭐고 지금 하고 했는데 네. 이거를 이 70년의 민주공화정의 축적이 문재인은 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잘라야지 뭐 탄핵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릴게요. 아까 이제 조범동 얘기하셨잖아요. 조범동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조범동은 2017년 5월 11일, 5월 11일 그러니까 문재인이 당선된 게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조국 내정 상태 정도였는데 이미 그 다음 날부터 조범동이는 권력 운운하면서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하고 그때부터 이미 조국을 팔고 다녔다는 것인데 민정수석을 팔고 다니는 거예요. 민정수석. 민정수석 내정자지 정확히. 그렇죠. 내정자 시절부터. 네, 그렇게 했는데 아주 빠르구만. 문제는 그 조범동이 구속 만기일 구속 영장을 치고 20일 내에 구속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내일 모레 10월 3일입니다.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이 조범동을 갖다가 뭐 기소하겠죠. 이제 수사를 하고 있어. 지금 20일째 하고 있고 18일째. 그러면 이 조범동을 또 구속하기 전에 정경심을 반드시 소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앞서 우리 저 김영광 실장 말씀대로 검찰도 하도 좀 보면 문재인 씨가 저런 식으로 9월 27일 날 울그락 풀락 어제도 9월 30일 날 울그락 풀락 하고 지금 검찰총장 겁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화났어.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정경심은 원칙대로 서울중앙청 공개 소환. 아니 사실상 공개 소환입니다. 하도 보면 그 당시 뭐 포토라인 없애는 마냐 공보 준칙을 얘기하니까 1층으로 그냥 오게 하겠다. 그러면 다 그 기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다 찍는 거 아니에요. 포토라인 설정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거 갖다 비공개 소환을 검토 중에 있다고 이미 한 꼴이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 권력이 세긴 센 지금 조국이가 간이 부은 게 네. 수사지휘권 발동해갖고 이걸 이 수사를 멈추게 할 거라는 이야기가 청와대 발로 지금 저 좌파 언론에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오죠. 네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 윤석열을 해임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친인척 비리 YS도 못하고 김대중도 못하고 노무현도 다 측근들 다 감옥 가고 할 때 검찰총장 야 너 임만 내 지휘권 아래 있는데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지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유명하게 바로 그 노무현 때 그 박살이 나고 있을 때 바로 그 검찰총장이 송광수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면 자기 가족과 친인척 측근의 비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해임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네. 우리가 노태우 전두환 처리했지 않습니까? 성공한 구테타도 처벌된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친위 구테타도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역사적인 심판, 사법적 심판을 네. 피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 길로 가고 있네. 유시민이가 그랬잖아요. 검찰 지금 한 달 반 동안 뒤졌는데 뭐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조국가 억울하지 뭐. 아유 유시민 씨, 좀 기다리소. 8월 27일 검찰이 첫 이른바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압수수색해 갖고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그 부장검사,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들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검찰도 이런 대형 사건의 경우 보통 수사 기간을 한 2달로 잡는답니다. 2달 정도. 왜 그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자기도 지치니까. 그리고 그렇죠. 외압이 심하기 때문에 2달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시점으로 따지면 이제 반환점 정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면 조범동이 이제 보면 기소, 이제 구속 기소하는 것 그리고 정경심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그 중간 반환점을 돌았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유시민 씨 얘기대로 지금 검찰이 한 달 동안 뒤져서 아무것도 없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초쯤에 윤석열을 해임을 해가지고 이 수사가 조국 집안 수사로 끝이 나는 걸로 해야지. 지금 10월 말까지 지금 수사가 완결되는 걸 기다리면은 뭐 서서방이니 뭐니 지금 뭐 다 치고 들어올 텐데. 그러면 지금 빨리 해임시켜야지. 그러면 조국 관련해서 서서방 다 관계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 아까 문준정 씨가 잠깐 마지막 멘트 하나 더 드리자면 문준정 씨 건 같은 경우 그 이제 뭡니까 그 뭐 특혜, 취업
비리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태경 의원이 지난주에 보면 대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수사 기록을 다 일체 넘겨받아라. 해당 사항 4가지나 5가지 됩니다.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로 이 정권이 무너지는 걸 조국이 막을 수 있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네. 그 책임을 안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안에 썩은 문드러지도록 지금 방치한 대통령이 어디다 대고 지금 화를 내고 그래? 그래서 그랬잖아요. 방귀낀 놈이 성낸다고.